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웰컴 빌리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한국 사회가 요새 고강도 스트레스. 예전에 BBC에서 우리 그 한국 사회 탐사 기자가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 한 번 있었죠. 이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가까운 북한만 비교해도 그렇고, 중국 사회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필리핀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베트남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어중간한 나라보다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울하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한동안 인기 있었던 트렌드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좀 지나갔죠. 그렇죠. 그때 주로 헬조선이 워낙 키워드 검색어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의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성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거기에 입각해서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기 어려울까? 이거를 실질적인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객관적 지표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해석한 건 저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일단은 우리 통계청에 제가 들어가 봐가지고 한국 사회 불안 장애에 관련된 서베이 한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층에서 주로 이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몇 살일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수치를. 공황 장애가. 불안 장애, 가장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층.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층은 어느 층일까요? 저는 한 10대 이상입니다. 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10대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야, 역시 통계가 의미가 있어요. 산지인이면서. 맞아요. 18세에서 29세가 가장 우울해요. 오. 통계적으로. 예전에 쭈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20대는 너무나 힘들다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 층에서는 남자랑 여자 중에 어느 층이 더 스트레스 지수가 큰 줄 아세요? 남성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여성이 18세에서 29세에 우울감이나 이런 불안 장애를 느끼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요? 여성이 좀 스트레스 지수가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이. 두 번째 나이는 오히려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기는 40대, 50대? 40대, 50대 근접했어요. 네, 그 층보다 약간 더 높아요. 그래요? 50대에서 59세예요. 50에서 59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거 통계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때 아이가 한 10대쯤 되니까 같이 우울해지는. 통계청에 취업을 추천합니다. 진짜? 맞아요. 자식이 우울해서서. 그렇죠. 그때가 부모 자식이 제일 힘들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대학을 앞두고 있죠. 부모가 옆에서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죠. 부모가 안달부달 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네? 와,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쩐지 저희 부모님도 그때 되게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시거든요. 지금은 다 안정이 되셨잖아요. 이게 다들 컸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자친구도 데리고 경제적으로 다 독립했고. 그때 그렇게 해서 60대가 들어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절반으로 꺾여요. 지금 어쩐지 저희 부모님이 많이 평온해 주셨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나이가 10대 후반 20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가족이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죠. 자녀한테. 그렇구나. 자녀에 대한 염려, 자녀들도 스스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 더 알아봤어요. 이것도 데이터 나와 있어요. 이건 따뜻한 데이터예요. 2024년에 이제 업로드가 됐고 자료 조사한 건 2022년 자료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불안 장애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성인인데 혹은 뭐 이렇게 사회에 나왔는데도 마음에 막 불안감이 있고 뭐 염려가 심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뭘까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이거를 쫙 순위별로 한번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자식의 불안감 때문이었네? 자녀는 그 부모의 불안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지수는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자녀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통계 조사였어요. 우울함과 불안감 이게 가장 커요.
네.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전체 점수에서 50%예요. 네. 부모의 정서가 자녀의 정서의 50%를 차지하는 거죠. 어. 되게 중요한 게 통계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불행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오. 이게 수입이 많은 집도 똑같아요. 부모가 행복감이 있으면 자녀는 행복해요. 이게 너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네. 행복한 부모여야 되는데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네. 보편적인 한국 남성으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아. 첫 번째가 부모의 정서, 그 다음에 부모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1, 2번이라면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행복감하고 연결돼요. 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세 번째 이외에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계속 처지면 마음도 같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네. 세 번째가 본인의 건강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또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수입은 둘째예요. 네. 아버지가 정해진 시간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들어오는 이 루틴이 있는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자녀 정서에는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게 불안정하면은 스스로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그냥 느껴요. 수입 적든 없든 간에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취업 활동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긴장감에 노출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이 학교 관계, 교우 관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이러면 불행한 정서로 확 자라나는 거죠. 되게 이런 순으로 쭉 점철해 보니까 제가 한국 사회 남성들이 행복하기 힘든 이유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한국 사회 남자들의 부모님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후 세대였잖아. 산업 발전기였잖아요. 네. 그 부모의 부모인 우리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흐르는 이 격동의 1800년대, 1900년대의 시즌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이 불행의 정서가 깊게 뿌리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서 있었던 거죠. 뭔가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전통성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근래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산업화가 태동되면서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이 붕괴됐어요. 전통이 파괴된 거예요. 재밌죠? 없어졌죠. 가정이 해체됐어요. 왜냐하면 징집해서 끌려나가지, 막 여자들 잡아가지, 막 갑자기 막 그냥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종속국이 돼버렸으니까 사도 광산 이런 데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전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가정이라는 전통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복구를 하는 시간이 정말 100년이 걸린 것 같아요. 100년이.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통성의 확보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쟁교육, 빨리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의 유형도 인성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리더십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남성들이 참 행복하기 힘든 구조가 된 거고요. 마지막은 진짜 이게 핵심인데 지나친 물질주의가 돼서 자본주의 끝자락에 와 있는 현상인 거예요. 진짜 이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경쟁주의의 그 사회 토대가 부동산의 양극화로 쏠렸거든요. 결론적으로. 돈이 우리나라는 전체 부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이 현금 가치가 따지고 보면은 거주 가치인데 현금 가치를 동일시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거든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100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억 위에 살고 있는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또 뭐 경기도에 있는 뭐 30평에 3억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또 그렇게 경제 가치를 자기의 어떤 계급 가치로 해석한 이상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이상한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켜요.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 어떻게 보면 대학도 서열화가 돼서 뭐 어떤 대학은 뭘 잘하고 어떤 대학은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인서울에 있는 교육의 서열화,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요. 그냥 그런 일에 다 이게 메커니즘처럼 교육부터 자녀들의 삶, 또 직장인의 삶, 뭐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 있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되게 경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끝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돌이켜 본다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욕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는 이것들이 다 해체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끝지점에 와 있어요.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화.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또 거기에 맞물리거든요. 그게 뭘까? 첫 번째,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행복한 부모가 돼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두 번째는 가정과 전통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거는 권위적인 아버지상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요구받고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누구도 이제는 인격 비하를 견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회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서로의 인격적 존중이 되게 필요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보고, 그 마지막으로는 행복하려면 물질 가치에서 본질 가치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 이런 사회가 얼마나 불행해요.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돼. 그런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본질 가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거에 대한 사회 구조. 그리고 경쟁보다는 화합과 공동 번영에 대한 뭐 사고 구조가 있는 사회가 뭐 소득이 적더라도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잣집에서 100평 집에서 치고받고 싸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행복한 거는 뭐 그냥 만고불면의 진리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물질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본질 가치로 인식을 바꿨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에서 좀 그 명언을 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났어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중에 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성공한 분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인생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돈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조금 잃은 거다. 근데 인격을 잃었으면 그건 모든 걸 잃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되게 좀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지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본질적인 좀 인격적인 좀 우리의 뭔가 가치, 존재 가치 이런 부분이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멘트가 더 좋네요. 신원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아까 나왔던 처음 조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직접 겪었고 제가 생각했던 거가 똑같이 이제 결과에 나오길래 정말 신빙성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구나 했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게 또 행복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뭔가 많이 벌고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걸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다 걷고 있고 이런 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좀 행복의 기준을 본인이 좀 더 좀 작고 좀 소중하게 한다면 모두가 좀 우울보다는 행복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과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구조, 본질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굿바이 빌리맨.